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72쪽인데 자, 이 경기라는 것은 경제의 활동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이죠.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기가 좋다 나쁘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경기가 상당히 안 좋죠. 즉 이 말은 경제 활동의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이 경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을 하죠. 그래서 경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경기 변동이라고 하고, 이러한 경기 변동은 되풀이돼서 반복되기 때문에 경기 변동을 경기 순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경기 순환의 국면을 우선 한번 보면은 여러분 73페이지에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자, 이런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 경기의 추세선인데 여기에 뭐죠? 꼭대기 산의 정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점 또는 이 피크 정상이라고 하죠. 산의 정상 정점이고, 이 점은 경기의 바닥 저점이라고 해요. 경기의 바닥 저점 또는 요걸 뭐죠? 골짜기라고 하죠. 트라우 골짜기, 이것을 번역을 한다면은 계곡, 계곡이라고 번역하죠. 경기 바닥 저점인데, 자, 그러면은 이때 이 정점과 이 저점 사이 우리는 이것을 경기 변동의 뭐라고 하죠? 진폭이라고 해요. 이 정점과 저점 사이의 이 사이를 경기 변동의 진폭이고, 자, 정점을 향해 올라가는 호경기 국면, 정점을 통해서 내려오는 경기의 후퇴 국면, 바닥 저점을 통해서 내려가는 경기의 불경기 국면, 바닥을 통해서 올라가는 경기의 회복, 다시 호경기로 들어오겠죠. 자, 이런 경우에 이 호경기에서 다시 호경기로 접어드는 이 한 사이클을 경기 변동의 주기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주기가 무엇이고 진폭이 무엇인지, 정점 저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런 변동을 우리는 순환적 변동이죠. 자, 순환적 변동인데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의 호경기에 대응하는 국면이 상향시장이라고 하고, 일반 경기의 불경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경기에는 하향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순환적 변동의 국면인데,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이러한 순환적인 변동 이외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은 순환적 변동 이외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은 72페이지 밑에 나와 있죠. 자, 이 72페이지 밑에 보면은 자, 26회 시험에도 또 출제를 했던 용어죠. 이 계절적 변동, 또 무자기적. 자, 이 두 용어는 자주 출제하죠. 무자기적 변동, 불규칙 변동 또는 우발적인 변동이라고 하죠. 우발적인 변동, 불규칙 변동. 장기적 변동 또는 추세적인 변동을 의미하는데, 자, 문제는 순환적 변동 위에 계절적 변동, 무자기적 변동, 장기적 변동이 혼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의 주기의 순환 국면이 불분명하고 일정하지가 않게 나타납니다. 자, 이 계절적 변동, 요 두 가지는 또 시험에 또 자주 출제하죠. 자, 경기 변동에 있어서 또 두 가지는 또 자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잘 해두셔야 될 용어죠. 자, 계절적 변동은 1년을 단위로 합니다. 1년을 단위로 했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이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변동이죠. 이 계절이 가지는 속성이 우리가 원인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땅이 얼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 건축 경기 둔화가 매해 발생하고요. 또 6월 말이나 12월 말에는 대학가가 방학을 합니다. 그럼 대학가 방학 기간 동안에 이 대학가 인근의 원룸 주택의 공실률이 증가하는데 이건 매해 발생하는 현상이죠. 계절적 변동, 예를 또 잘 봐두셔야 되겠고, 무자기적 변동은 무슨 상태? 예기치 못한 사태죠. 자, 예기치 못한 사태. 예를 들면은 정쟁이나
혁명, 폭동 등의 사회적 혼란이라든지 지진이나 홍수 등 같은 자연재해, 또 정부의 급격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의 변화와 같은 이러한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서 나타나는 비주기적인, 비순환적인 경기 변동을 무작위적, 불규칙 변동이라고 하죠. 자, 장기적 변동은 일반 경제에 우리가 전반적인 나아가는 방향과 비슷한데, 자, 지역이 어느 정도 개발이 돼서 노후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역이 재개발할 때 나타나죠. 그래서 지역,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에 우리가 재개발이 할 때 나타나는 게 장기적 변동입니다. 자, 특히 여러분이 이 계절적 변동이나 무작위적 변동을 우선 잘 우리가 기억을 우리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73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가 나오죠. 자, 이 부동산 또 경기의 측정 지표. 자, 가끔 시험 지문에 이 측정 지표가 나오죠. 26회 시험에도 또 측정 지표 나오고 뭐 20회도 나오는데, 이 측정 지표가 지문에 나오면요, 이건 거의 맞는 지문입니다. 5개의 지문 중에 뭐 이렇게 나오죠.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는 건축량, 거래량 등이 있다. 이렇게 간단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는 맞는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측정 지표,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를 보면은 이 실물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폐로 표시된 변수를 명목 변수라고 합니다. 자, 이 명목 변수는 화폐로 표시된 변수고 실물 변수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이 실물 변수에는 다시 이 공급에 있어서의 지표, 공급 지표와 이 수요의 지표로 우리가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공급 지표의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라고 부를 만큼 우리는 건축 경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건축량의 파악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이 건축량의 파악 중에서도 이 선행, 미리 앞서서 나타난 선행 지표, 같이 나타나는 동행 지표, 또 나중에 나타나는 후행 지표가 있죠. 건축량에 있어서 이 선행 지표로서 대표적인 게 바로 건축 허가량이죠. 자, 이 건축 허가량이 주어진다. 이 건축 허가량은 우리가 자재, 건축 자재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용도별, 또 건축물에 대한 연면적별로 우리는 파악을 합니다. 자재별, 용도별, 연면적별로 우리가 파악을 하는데, 이 건축 허가량 하면요, 신축이나 증축 등에 있어서의 허가 면적이 중요하죠. 그래서 구청에 여러분이 광역시 같은 경우 구청에 건축 허가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축 허가량을 알면은 앞으로 미래의 건축 경기가 어떻게 변동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자, 그리고 동행 지표로서는 건축에 대한 착공량이 있죠. 자, 또 착공 신고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착공량이죠. 자, 그럼 이 시차가 있죠. 건축 허가를 받는다고 해서 바로 즉시 착공하진 않지 않습니까? 또 시차가 있어요. 자, 이 두 지표는 자료 수집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는 지표고, 또 후행 지표로서는 이 건축에 있어서의 완공량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 지표로서는 거래량이죠. 자, 이 거래량도 주택 거래량이 대표적인데, 주택 거래량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호경기, 주택 거래량이 적으면 일반적으로 불경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거래량이 많은지 적은지를 알려면은 부동산 등기 소액, 등기 신청 건수를 보면 되겠죠. 등기 실적이라든지, 또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은 또 세금을 납부해야 돼요. 취득세. 또 이 취득세 납부 실적 등을 보면은 거래량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월별 거래량, 분기별 거래량, 그리고 연간 거래량. 자, 여러분 2015년도에 연간 거래량이 최근 10년 동안 거래량에 비교했을 때 가장 많았죠. 이런 거래량이라든지. 자, 그리고 조성된 택지에 있어서의 분양 실적. 자, 조성된 택지의 분양 실적이 활발하면 호경기, 조성된 택지의 분양 실적이 저조하면 일반적으로 불경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수요 지표로서
자, 이 명목 변수로서는 우리가 부동산 매매일 때는 부동산 가격이고 뭐 임대차일 때는 임대료죠. 화폐로 표시된 변수인데, 자, 이 명목 변수는 이 보조 이 지표로서, 우리가 실물 변수는 주요 우리가 지표로서 우리가 판단을 하죠. 자, 부동산 가격인데 실제 건축량의 생산과는 무관하게 단지 부동산 가격만 오른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부동산 투기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또 건축비 상승으로 해서 건축물의 가격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건축량 생산과 무관하게 단지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죠. 자, 이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 우리가 간단히 한번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은 일반 경기 변동과의 차이점을 우선 확인을 해 두셔야겠죠. 자, 74페이지에 밑에 보시면은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자,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공부할 때는 일반 경기 변동과의 차이점에 항상 고려를 해야 돼요. 자, 일반 이 경기 변동과의 차이점에 유의하면서 항상 확인을 해 두셔야 되는데, 자, 그럼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보면은 첫 번째 이 변동의 주기가 있죠. 자, 이 변동에 있어서의 주기를 보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약 17년에서 18년입니다. 자, 영국의 학자인 한센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한센에 있어서의 건축 우리가 순환 주기를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는 약 8년에서 10년이죠. 기업의 설비 투자에 있어서의 변동이 원인돼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주글랍 파동의 주기를 말하는데, 자,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에 비해서 약 몇 배? 2배 정도 길다.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변동의 진폭이 있습니다. 자, 이 변동의 진폭을 보면은 경기의 추세인데, 자, 일반 경기 여기 정점과 이 저점 사이의 이 길이를 진폭이라고 했죠. 일반 경기 변동의 진폭입니다. 자, 부동산 경기는 호경기에 거래가 활발해서 가격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 경기보다 정점은 더 높고, 불경기에는 거래가 극히 저조하다 보니까 가격 하락폭이 크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저점은 일반 경기보다 더 깊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일반 경기 변동의 진폭보다 크게 나타난다. 자, 26회 시험에 정답 지문을 물었죠. 26회 시험에 정답 지문이 변동의 진폭에서 물었습니다. 잘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자, 그래서 특히 이 변동의 진폭이 큰데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민감하게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러한 변동의 진폭이 크게 나타납니다. 자, 그 내용이고, 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보다 또 타선 기간이 길어요.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보다 타선 기간이 긴데, 이 타선 기간이라는 것은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일반 경기 변동에 뒤지는 시간차인데 우리나라는 평균 약 2년 정도 뒤에 나타나는 거죠. 자, 이 변동의 대칭성을 보게 되면은, 자, 이 변동의 대칭성과 관련해서, 자, 이런 의미겠죠. 자, 변동의 대칭성에 있어서, 자, 이 바닥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데 이런 형태가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바닥을 통해서 올라가는 이 회복 시장이죠. 회복 시장은 느리게 진행이 되고 일반 경기에 호경기에 대응하는 부동산 경기는 상향 시장,
정점을 통해서 내려오는 후퇴 시장인데요. 회복 시장은 느리게 진행이 되고 후퇴 시장은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 점선을 거쳐서 오른쪽은 경사가 왼쪽보다 급하죠. 우경사. 네? 우경사. 변동의 대칭성을 보면 우경사. 무슨 구조? 좌우 비대칭이죠. 대칭이 아닌 우경사 비대칭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때 일반 경기에 불경기에 해당하는 국면이 하향시장인데 이런 변동을 여러분이 순환적 변동이죠. 이 순환적인 경기 변동은 4개의 순환 국면이 계속 되풀이돼서 반복되죠. 자, 이 4개의 순환 국면이 이렇게 되풀이돼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순환적 변동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이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는데, 자, 관련해서 우경사 비대칭 국면이고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이 순환적 변동 위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혼합되어 나타나죠.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 장기적 변동이 혼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주기의 순환 국면, 이 주기의 순환 국면이 불분명하고 뚜렷하지가 않죠. 일정하지가 않다. 또 시험에 벌써 한 3번 출제했었죠. 자,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국지적, 지역적 형상인데 이 부동산 경기 붐이 확대되면은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에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 후순환적 경향이 나타나는데, 즉 후행하는 경향이 나타나죠. 이것은 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각 우리가 부문별 특수순환에 있어서의 가중 평균치적인 성격, 주거용, 공업용, 상업용 부동산의 가중 평균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도 확인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또 부동산 경기 변동의 이 특징과 관련해서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후행하는 경향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선행할 수도 있고 역행, 반대 방향 역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병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각각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에 또 이 순환적 변동에서도 지문에 많이 나오는데 26회 시험에서도 우리가 지문에서 또 2개의 지문이 출제됐고 25회 시험에도 출제를 했었죠. 하여튼 순환적 변동도 잘 기억을 좀 우선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는데, 자, 우선 여러분 교재에 우리가 75페이지로 가시면은 우리가 순환적 변동의 하향시장부터 나오죠. 자, 후퇴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강해가는 국면의 시장으로서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죠. 자, 그리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위에 있으니까 상한선 밑줄, 상한 가격, 상한선이 되고 이 하향 시장에서는 경기 불황에 약한 부동산, 특히 규모가 큰 주택이나 호화주택은 가격이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특히 타격이 크죠. 자, 그리고 이 하향시장, 후퇴시장에서는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매수자는 점점 줄어들고 매도자는 점점 팔려고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동산 중개 전문업자 입장에서는 이 매수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향시장에서는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최소가 되고 공실률은 최대가 됩니다. 자,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 바닥 저점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는 회복 시장으로 접어들면은 회복 시장은 개별 부동산별로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부동산 거래는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건축 허가 신청 건수 증가하고 공실률 감소하고 건축 자재 수요도 증가하고 고객이 중개업소를 찾는 빈도도 많아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거래는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기준 가격 또는 하한선을 말하죠. 자, 이 회복 시장에서
점점 회복 시장은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요소가 개입되기 쉬운 국면의 시장이고, 회복 시장에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에 들어서는 상향 시장에 접어들면은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에 뭐가 돼? 하한선이죠. 이 지문은 26회, 22회, 23, 여러분 22회, 23회, 26회 시험 계속 출제 3번 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출제가 되는 지문이죠. 자, 그리고 이 상향 시장에서 여러분이 회복 상향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거래를 앞당기려고 합니다. 매도자 수가 적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전문업자 입장에서는 또 매도자가 중시되는 또 시장이 형성이 되죠. 상향시장에서는 공실률은 최소가 되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최대가 되고, 우리가 관련해서 상향시장 시계열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후퇴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국면의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상향시장을 넘어서 후퇴시장으로 접어들면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는 한산해지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가격, 기준 가격 또는 상한선, 이 지문은 25회 시험에 정답으로 또 출제를 했습니다. 상당히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데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죠. 자, 이러한 순환적 변동 이외에 또 일반 상품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만 존재하는 고유 시장이 있죠. 그래서 이 안정시장은 이 4가지 순환 국면 외에 나타나는 시장인데,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안정적이거나 가벼운 상승을 가져오는 국면의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자들에서 지탱이 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에 있어서의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기준이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경기의 불황에 강한 유형의 시장이죠. 여러분, 경기 불황 시에도 우리는 규모가 작은 주택이나 그리고 역세권 내 소규모 점포는 가격이 불황 시에도 상대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럼 불황에 강한 그러한 유형의 부동산들은 호황이 일어서는 오히려 가격 상승폭이 작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안정시장은 경기 불황에 강한 유형의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순환적 변동, 여러분 27회 시험에도 또 출제가 또 예상되는 부분이죠. 또 잘 정리를 또 우선 해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경기 변동은 우선 시험에 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잘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14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77페이지에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기 변동과 같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의 4가지 국면 외에 무슨 국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시장이라는 국면이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죠. 부동산 경기 변동 국면은 뭘로? 공실률, 건축 허가 건수,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죠.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죠. 자,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이 정점과 저점 사이의 진폭이 작으면 안 돼요. 일반 경기 변동에서 진폭은 큽니다. 3번 정답이고요. 순환적 변동,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 등의 모습이 나타난다. 맞고요. 이 상향 국면, 자, 여러분 이 상향 시장 국면에서 직전 회복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이 밑에 있으니까 하한선이 되는 경향이 있죠. 하한선이 포인트죠. 맞는 질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은 또 시험 문제에 또 출제를 또 한 문제 또 27회 시험에 또 예상이 되죠. 그래서 또 잘 확인을 해 두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출제될까요? 당연히 경기 변동에 여러분이 측정 지표 뭐 지문에 나오죠. 또 경기 변동의 특징인데 특히 뭐가 출제를 하죠? 이 순환적 변동에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순환적 변동, 그리고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 중에서 이 계절적 변동, 그리고 무작위적 변동 정도 공부하는데, 여기서 시험 지문이
골고루 섞어서 출제되는데 특히 최근에는 어디서 출제 지문이 정답을 많이 묻고 있죠. 순환적 변동. 26회는 특징에서 물었는데 여러분 27회 시험은 여기서 출제를 또 정답 지문을 묻지 않을까 이제 생각하는데 우선 출제가 또 예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거미집 이론에 살펴보겠습니다. 77페이지의 내용이죠. 자, 이 거미집 이론인데 이 에치켈이라는 학자에서 나타나죠. 자, 에치켈에서 나타나는 이 거미집 이론입니다. 자, 거미집 이론은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이론이 아닙니다.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이론이 아니라 농축산물 시장, 농축산물 시장이나 이 건축물 시장에 적용하죠. 자, 농축산물 시장이나 건축물 시장에서의 특히 생산 기간이 오래 걸린다. 농축산물 시장이나 건축물 시장에서 생산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죠. 생산 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것은 공급에 시차가 있다는 거죠. 공급의 시차. 자, 그러면 이러한 농축산물 시장이나 건축물 시장의 불균형 상태. 자, 여러분 균형이라는 것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면 균형. 그럼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으면 불균형입니다. 그러면 이 농축산물 시장이나 건축물 시장에서의 불균형 상태가 뭐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이 균형 상태로 조정되는 거죠. 이 균형 상태로 조정되는 과정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가 분석하는 것을 동태적 분석. 자, 여러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변동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동태적 분석이라면 시간을 고려하지 않으면 정태적 분석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변동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정태 분석 또는 비교 정학이라고 합니다. 비교 정학 또는 정태 분석이라고 하는데 시간을 고려하는 것은 동태 분석이죠. 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변동하는가를 분석하는 겁니다. 자, 가정 이 두 가지가 있죠. 2015년도의 수요량은 2015년도 가격에 영향을 받죠. 즉 금기의 수요량은 금기의 가격에서 영향을 받고, 자, 2015년도의 공급량은 2014년도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금기의 공급량은 전기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 왜냐? 공급의 시차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요, 한 해에 가격이 폭등하면 그 다음에는 폭락했죠. 주기적으로 가격이 폭등 폭락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공급의 시차, 수요와 공급 사이의 시간적 갭, 공급의 시차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 거미집 유형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우리가 한 최근에 7번 시험에서 한 5번 출제됐죠. 최근 7번 시험에서 5번 출제된 유형이 거미집 이론의 유형이 나오고 있는데, 자, 수렴형은 안정적인 균형 조건입니다. 자, 이 안정적인 균형 조건인 수렴형. 자, 이 수렴형을 보면요, 이런 그림입니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완만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급해요. 자, 이런 형태인데, 자,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 이 점이 바로 뭐죠? 균형입니다. 균형인데 이 점은 뭐죠? 불균형이라는 거죠. 그럼 이 불균형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이렇게 균형 상태로 접근하는데, 이 모양이 꼭 거미가 밖에서 거미줄을 치면서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거미집 이론이라고 명칭이 붙은 겁니다. 거미집 이론. 자, 이 수렴형의 조건이 이 내용인데, 그러면 이 그림에서 봤더니 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기울기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절대값을 표현합니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공급 곡선의 기울기와 비교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겠죠. 맞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죠. 자, 그리고 기울기와 탄력성은 서로 또 역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비교했더니 이 기울기와 탄력성은 서로 어떤 관계? 역관계. 역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기울기와 탄력성은 서로 어떤 관계? 역관계,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 수렴형의 조건이죠. 이 수렴형의 조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게 수렴형의 조건이고 그럼 발산형도 있겠죠. 발산형은 당연히 불안정적인 균형이죠. 자, 불안정적인 균형을 나타내는 발산형은 수렴형과 반대 이런 형태.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완만한 형태가 우리는 발산형. 자, 이게 불균형이죠. 이 불균형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이렇게 밖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이 형태가 바로 발산형. 불안정적 균형. 그럼 이것은 바로 뭐와 반대? 요거와 반대죠. 자, 여러분이 뭐와 반대죠? 바로 수렴형과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비교하면 어디가 크죠? 이번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크죠. 자, 그러면 탄력성은 기울기와 탄력성은 서로 역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비교하면은 역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디가 크죠? 이때는 공급이 어떻게 돼? 크죠. 자, 그럼 이 발산형은요, 이 수렴형 요거와 반대죠. 수렴형과 반대. 그래서 여러분은 뭐만 잘 기억하면 돼? 수렴형만 잘 기억하면 돼. 여러분은 수렴형, 요 그림 형태만 잘 이해를 하시고요. 이 수렴형과 반대로 보면 발산이다. 수렴형과 반대가 발산이다. 그렇게 꼭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가 있죠. 순환형이 있어요. 자, 이 순환형은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순환형은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주어지면은 자, 그림이 이런 형태. 자, 점점 이 점이 시간, 이 화살표는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점 이렇게 순환하는 형태가 순환형이죠. 자, 이 순환형일 때는 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서로 같은 경우를 얘기하겠죠. 같은 경우가 바로 순환형이다. 자, 이런 내용인데, 자, 이 거미집 이론의 요 유형이 우리가 시험에 관련해서 한 최근에 5번, 7번 시험에 한 5번 출제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또 확인을 좀 우리가 해둬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출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26개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한번 모르니까 한번 별표 2개를 쳤습니다. 한번 확인을 좀 해 두셔야 될 부분이 거미집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기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우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간단히 문제 하나 지문 한번 볼까요? 15번 문제. 자, 다음 시간 우선 가기 전에 앞서서 그 15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거미집 이론에 따를 경우에 우리가 보는 건데,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0.3,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0.7인 요거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요거 마이너스 0.3, 여기 0.7이니까 0.7이 0.3보다 크죠. 수렴형이고, 비부동산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0.5, 공급 곡선 0.5 같죠. 그러니까 순환형, 수렴형, 순환형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 잘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 자, 16번 문제는 좀 약간 좀 다른 형태의 문제인데, 자, 16번 문제. 자, 요것을 한번 보면은, 자, 문제는 거미집 모형의 형태를 보는데 A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자, A 부동산 시장에서 이 P는 500-QD가 주어졌죠. 자, 그리고 3P는 300 플러스 4QX가 주어졌습니다. 자, 문제는 그래프를 그리면은 P가 뭐가 돼? 우리가 P가
P가 Y축이거든요. 그럼 P가 Y축입니다. 그러면 요 수식에서 P는 양변을 얼마로? 2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QD. Q는 X축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얼마? 또 P는 양변에 3으로 나눠주면 얼마? 3분의 4 QS인데 이 앞에 나오는 요게 바로 뭐죠? 요게 바로 기울기입니다. 요게 기울기. 그러면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얼마?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절대값. 공급곡선의 기울기 3분의 4의 절대값인데 어디가 커요?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크죠. 자, 이런 경우죠. 공급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크고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니까 이런 경우는 바로 어떤 경우? 이렇게 들어가는 수렴형의 형태죠. A는 수렴형이죠. 그래서 A는 수렴형의 형태. 기울기를 잘 봐야 됩니다. 요 앞이가 기울기입니다. 요 QD 요거는 X축, 요 X축. P는 Y축. 앞에 요 250, 100은 뭐죠? 이 Y절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1차 함수를 보는 거죠. 자, B부동산 시장을 봤더니 P/D는 400 마이너스 얼마죠? 400 마이너스 2QD고 그리고 EP는 100 플러스 4QS인데 양변을 P로 2로 나눠줬더니 50 플러스 2QX죠. 자, B는 요게 기울기죠. 자, 수요곡선, 이 QD는 수요니까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 절대값, 공급곡선의 기울기 플러스 2의 절대값이 서로 같죠. 같을 때 이럴 경우는 무슨 형태? 순환형. 수요곡선의 기울기와 공급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같을 때는 순환형이죠. 그래서 수렴형, 순환형이 나오는 4번이 정답인데 상당히 어려운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이 문제를 보시면서 이 기울기가 뭔지를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거미집 이론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 살펴봤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2장 부동산 시장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